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패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이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합의를 지키지 않으면 폭격을 재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덕일 고려대 중동 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성일광 서강대 유럽연합 연구소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성일광 교수님. 네. 팔순 생일 때 뭐 가서명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종이에 한 거니까 이게 진짜 서명인 거죠? 그렇죠. 뭐 발효 시점을 좀 앞당기길 원했다. 그리고 I am the boss. 내가 보스다. 이걸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뭐 벤스 부통령이 했든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번 가서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본인이 최종적으로 이번에 서명을 하면서 확실하게 MOU 발효를 시키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실 뭐 MOU 서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작업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서명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 상당히 관심을 받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어떤 것에 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번에 이제 뭐 MOU 양해각서이기 때문에요. 뭐 이렇게 법적 구속력, 효력은 없다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60일간의 기나긴 또 이제 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거기에서 어떤 이제 합의 틀을 얘기하느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인가가 이제 정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치열하게 엄청난 이제 기싸움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이제 양해각서라는 좋은 이름으로 일단 표현이 됐습니다만 한 구조를 놓고도 한 문구를 놓고도 서로 간에 오해를 할 수 있는 오해각서가 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60일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성일광 교수님.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만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또 돌아오는 그렇죠. 거기도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서명식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베르사유 궁전에서 하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황제가 되고 싶은 뭐 UFC 경기를 또 백악관에서 열었다 그래서 와, 이거 뭐 로마 황제 분위기 내는 거 아니냐 그런 또 추측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베르사유 궁전이에요. 그래서 프랑스 뭐 과거에 또 황제 되고 싶은 거 아니냐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하튼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좀 크게 나오는 그리고 아주 위대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리고 싶은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소, 그 다음에 황금이 많은 곳, 황금 좋아하는 곳, 이런 계속 이런 애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과연 미국 국민들은 또 어떻게 볼지, 전 세계 여론이 또 어떻게 볼지 조금 비판할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냐. 구설수에 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긴 합니다. 예, 베르사유궁에서 저녁을 먹다가 종전 MOU 서명을 했는데요. 당시 상황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되어 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This was not easy. I can tell you. Bravo. Just one question. You signed the deal? You signed the Sign deal? the MOU? It's signed, yeah. You signed? We signed it in Versailles. Hello. I'm the boss. I'm the boss. 네. 취재진에게 베르사유 궁전에서 서명했다고 강조한 거 보니까 서명 장소가 꽤 마음에 든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간을 맞춘 거 아닌가 싶어요. 왜 굳이 식사를 하시다가 이 서명을 왜 하시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모든 것이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으로 식사하는 중이지만 어쨌든 나는 베르사유 궁전에서 꼭 사인을 하고 싶다. 미리 좀 주문을 한 거 아닌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식사 중에 그렇게 사인을 할까요? 아니면 식전에 해도 되고 식사 후에 해도 되는데 굳이 식사 중에 이렇게 사인을 했다는 것은 약간 의도된 게 연출된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합니다. 네, 그 주변에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주변에서 이렇게 박수 치는 모습도 나왔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마크롱 대통령도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꼭 좋지는 않았거든요. 특히 이번 전쟁 관련해서 프랑스가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 지지를 많이 안 해줬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조금 특히 나토 국가들이 처음에 도와달라고 했을 때 다들 모르는 척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어쨌든 다시 봉합하기 위해서 마크롱 대통령도 브라보라는 소리를 외치면서 어쨌든 전쟁이 끝난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그런 모습을 봤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종전 MOU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뭐 한 60일 정도 기간 동안 미국과 이란 협상팀이 계속해서 협의를 나누게 될 텐데 그 60일 안에 일단 치열한 협의를 하고 혹시라도 이게 뭐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양측 간에 60일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요. 연장될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열어뒀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이 있겠는데요. 이제부터가 이제 본 게임 시작이고 네. 이제 양해각서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 이슈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 문제 이게 이제 치열하게 논의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이란이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해제, 동결 자산 해제 이 문제 이제 순서가 어느 쪽으로 먼저 해제가 되는지 이런 것까지 지켜보면서 60일간 계속 긴장을 늦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원래는 스위스에서 저런 서명식이 그렇죠.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스위스 서명식은 없어진 거고 근데 실무 협상만 그냥 이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이제 뭐 서명식을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가능성은 그렇게 없어 보이고 어쨌든 갈리바프 협상 대표단이 올 것 같고요. 제디 반스 부통령이 참석을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아바스 아락치나 이란 외교부 쪽에서는 MOU 체결 후에 바로 이란 핵 관련해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스위스에서 바로 핵 협상 관련된 내용들을 서로 협상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원래는 뭐 30일 동안 무슨 호르무즈 해역 해방에 대해서 논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핵 협상을 한다는 게 원래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인데 최근에 이란 쪽에서 나오는 얘기는 바로 핵 협상에 바로 들어가겠다. 왜냐하면 60일도 부족하잖아요. 사실 60일 저는 넘는다고 봅니다. 60일 가지고 해결이 안 될 거고요. 추가적으로 더 협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바로 아마 핵과 관련한 중요한 얘기들을 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네, 핵 협상 이제 언급을 해주셔서 이거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어쨌든 그 이란 안에서 자체적인 희석을 하는 건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걸로 저희가 전에 들었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남아 있는 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제 희석 같은 경우를 이제 IAEA의 어떤 감시하에서 이란 내에서 뭐 희석하거나 아니면 파괴하는 단계까지 이제 어떻게 할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우라늄 농축을 이제 0%로 할 것인지, 그럼 그것을 앞으로 몇 년간 할 것인지 이제 문제가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 항상 비교하는 게 오바마 대통령은 3.67%를 이제 15년간 그렇게 일몰 조항을 줬다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여기서 미국 쪽에서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보다 나은 게 뭐냐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0%를 관철시켜야 될 것이고 15년 이상의 어떤 성과를 내야지만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란도 그렇게 또 받아주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하여튼 우라늄 반출 문제, 그다음 처리 문제, 그리고 우라늄 농축 기간과 그 농축도 문제, 이 문제 가지고 엄청나게 2달간 치열한 논쟁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여곡절 때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양국의 서명이 이제 이루어진 거고 일단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최대 난제가 이제 핵이었는데 지금 성일관 교수님이 결과적으로 보시기에 어느 쪽에 좀 더 양보한 겁니까?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양보했죠. 미국이 양보한 거예요. 네, 미국이 사실 저는 미국이 얻어낸 게 뭐가 있을까? 아무리 읽어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처음에 2달 전에 돌아가 보시면 미국이 원했던 게 20년 농축 중단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영구, 그다음 조금 줄여서 20년.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는 15년에서 10년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 그 숫자는 아직 명시되지는 않은 명시되지 거죠. 않았습니다. 아마 협상을 통해서 얘기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순도 60% 고농축으로 하면 440kg. 이거 반드시 반출시킨다 그랬거든요. 러시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IAEA나 미국 측에 우리가 가져간다. 승리의 트로피로 가져가고 싶다 얘기했습니다. 얘기 안 나오잖아요. 이란 내에서 다 희석시키는 것도 오케이 했습니다. 양보했죠. 호르무즈 해협. 뭐 영구적으로 완전 개방하겠다. 전쟁 전으로 돌아가겠다. 60일 면제 얘기 나오고요. 60일 지난 다음에 이란이 거기 오만과 같이 호르무즈 해협 어떻게 할지를 관리를 하겠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얘기했던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 군함이 호의를 해주고 VIP 패스도 판매하겠다. 예. 그걸 논의 중에 있다. 뭐 저희는 뭐 이게 논의 중이기 때문에 정확히 이것이 실천될지는 실행될지는 알 수는 예. 없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상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줘야 된다. 여기서 핵과 관련해서 협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이렇게 양보를 해버리면 예. 이란 입장에서 사실상 승리를 받은 거 아니냐. 자,
물론 이게 이란이 원한다고 다 되진 않겠죠. 뭐 예. 전 세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할 텐데 사실 가장 지금 어려운 문제, 우리한테 가장 어려운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VIP 패스를 판매하겠다. 이란이 그러면 호르무즈 통행료 받겠다. 오만하고 얘기하는 걸 그냥 묵인해 줬다. 이건 상당히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어려운 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논의 중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그 발언까지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보자면, 종합을 해보자면, 그럼 일반 패스가 있고 이 일반 패스의 서비스 피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서비스 네. 피는 이란이 받고 예. 나머지 어떤 VIP 패스는 미국이 받고 지금 이렇게 운영한다는 건가요? 이게 말이 되나요? 우선 이제 이란 측에서 기뢰라든가 여러 이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안전한 통로를 뭐 해야 될 책임을 일단 이란으로 명시를 했는데 이란이 할 능력이 지금 현재로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미국이 나서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건 MOU 단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거 실현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 만났을 때 G7 정상회담 할 때도 프랑스가 이제 양측 간에 교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본인들도 기뢰 제거 작업 같은 거를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국적 차원에서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제 참여할 국가들이 이제 많이 생길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해협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이제 자유통행 원칙이 지켜져야 됩니다. 만약에 이걸 미국이 100% 양보를 했다 치고 이란의 권리를 인정했다 쳤을 때 이 조항의 14항 보게 되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로 통해서 이거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근데 유엔 안보리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것을 동의할 가능성은 없겠죠. 이게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양측 간에 우선 자신들이 이만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몸값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서로 간에 자신들의 어떤 말도 안 되는 좀 주장, 없던 권리를 좀 주장하는 거라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이제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양측이 어떤 양보를 할지, 어떤 뭐 주장을 계속 주장할지 이것을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고 그렇게 돼서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럼 호르무즈는 완전 개방됐다. 네. 라고 할 그렇게 수 얘기할 수 없죠. 없네요. 네, 할 수 없죠. 일단 60일 동안은 어느 정도 아마 통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오만이나 이란 측하고 미리 얘기를 해야 되겠죠. 워낙 지금 많은 선박들이 갇혀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될 거고 그 사이에 우리 선박들이 다 나온다면 이제 일단 한숨은 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60일 이후에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란 쪽에서 계속해서 뭐 서비스라든지 차지를 계속 통행료를 내라고 한다면 그럼 선사들은 어떻게 할 것이고 일단 우리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란과 따로 뭐 단독 협상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문제가 남아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것이 정말 이란이 이렇게 나올 것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이란이 해온 행보를 보시면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차근차근 모든 것을 준비를 해왔잖아요. 법안 통과시켰죠. 그다음 호르무즈 전담 부서 청을 만들었죠. 이메일 만들었죠. 요금 체계 만들었죠. 그다음에 혼자 하면 욕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오만과 같이 지금 모든 것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지금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란의 어떤 전후복구 비용 차원에서 또 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결자산 해제잖아요. 네. 저도 14개 조항을 읽어보긴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뭐 그 MOU 협의를 하는 동안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 그 모든 동결자산을 다 풀어준다는 얘기로 저희가 해석할 수 있나요? 지금 MOU 간의 협상의 어떤 이행의 정도에 따라서 아마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 얘기대로라면은 이제 240억 이란이 가장 급하게 찾고 있는 부분 아마 120억 그 중에서도 빨리 달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부분이 언제 이란 쪽으로 이제 인도주의 차원에서든 간에 언제 이란 쪽으로 전달될지 그런 것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3천억 재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죠. 이란이 미국이 원하는 쪽으로 아마라 핵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포기할 경우에 미국 돈은 아니고 다른 국가들의 어떤 투자 형태로서 이란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3천억 재건 기금을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 근데 이것을 과연 이제 이란이 받을 것인가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마도 이제 협상 쪽에서는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쪽에서는 핵을 포기하고 3천억을 받는 게 3천억 달러를 받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인프라 복구 같은 것을 위해서는 반대로 이제 뭐 주권 이고 뭐 혁명 정신을 지켜야 한다. 핵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인도주의적 차원으로 받는 돈, 그다음에
동결 자금 같은 것들을 일단 받아놓고 난 다음에 예. 핵 문제는 계속 시간을 끌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MOU 서명을 한 이후에도 이란을 압박하는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습니다.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And I don't think that they're going to veer from the agreement. What else am I going to do? Am I going to say I'm going to take you to court? We're going to bomb the hell out of them if they violate the agreement. I don't want them to. I want them to honor the agreement. 자,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대로 이란이 행동하지 않으면 다시 폭격하겠다. 약간의 또 강경 발언을 한 건데 혹시라도 실무 협상 도중에 이렇게 잘 맞지 않으면 군사적인 공격으로도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핵과 관련해서 이란이 지금 뭐 우라늄 농축 중단 몇 년인지 결정된 게 없잖아요. 일단 그것도 잘 안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란이 제로 농축을 수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바마 때처럼 3.67%는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남아 있고 결국 지금 미 CIA 정보 당국도 이란이 핵 포기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이미 정보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통해서 네. 60일 협상을 하더라도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도 하는 얘기가 이란은 시간 벌게 하고 있다. 협상에서 진지하게 안 나올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핵 관련 협상에서 이란이 양보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지금 디폴트 값으로 보시고 과연 그럼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전쟁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쉽지 않겠죠. 쉽지 않은 내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럼 어떻게 하겠냐? 내가 뭐 소송을 하겠냐? 달리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란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다시 해상 봉쇄를 하는 전쟁 말고는 다시 해상 봉쇄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전쟁보다는. 그럼 다시 해상 봉쇄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회의적으로 보고요. 핵협상이 진행되더라도 그러니까 3천억 불은 사실 제공기금은 핵협상이 잘 돼야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거의 3천억 불을 들어갈 가능성이 좀 낮지 않냐.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당근책으로 핵협상을 좀 잘해달라는 당근책으로 아마 조금씩은 넣어줄 수 있지만 한꺼번에 3천억 불이 들어갈 가능성은 아직 우리가 너무 미리 생각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뭐 내용적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있는데 형식적 측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낙에 이제 보여지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8순회 종전도 알리고 UFC 대회도 열고 베르사유에서 박수를 받으면서 서명을 하고 이런 모양새가 이제 연출이 됐고요.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서 생일에 종전 합의가 이루어진 걸 축하한다 이런 인사를 또 전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칭찬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렇게 좀 띄워줘야 좋아하니까요. 뭐 좋은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얘기가 있다시피. 그래서 이번에 그렇게 했고 아마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골프를 통해서 어떤 만남 같은 것도 이제 하기로 했으니까요. 아마 올해 만난다면 이제 국제 행사가 있는 경우가 9월에 유엔 총회가 있고요. 11월에 에이펙 회의가 중국 이제 선전에서 있게 되는데 그쪽에서 아마 골프 회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만약에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따로 좀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또 그게 아니라면 뭐 내년 뭐 상반기 중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면 뭐 한미 간의 골프를 통해서 좀 더 동맹을 더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협상 되기 전에 본인의 SNS에 네. 북한 관련 사진 올린 적도 그렇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뭐 이란 다음으로 혹시 외교 현안으로 이 북한이 이렇게 두각될 가능성도 있나요? 뭐 트럼프 대통령 계속 원했죠. 사실 베이징 가서도 북한 뭐 김정은 위원장 만날 가능성이 있다 없다 계속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 계속 구애는 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전혀 김정은은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사진을 올렸다는 건 역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네. 자기가 북한 문제도 북한의 핵 문제 아니면 북한과 관계 개선 이것도 해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예. 다만 이제 쿠바가 먼저 될지 북한이 먼저 될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골프 회동 약속이 단순히 골프만 치자는 건 아니겠고 긴 시간을 함께하는 동안 북한 문제도 뭐 얘기해보자 이런 의미도 담겨 있을까요? 네, 그거 말고는 다른 이유는 없겠죠.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북한 문제를 임기 내에 어떻게 좀 진전을 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을 테고요. 그렇다면 골프 회동 된다면 아주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많이 확보하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긴 시간을 할애할지 과거 우리 일본의 아베 총리가 골프 치면서 상당히 시간을 많이 벌었잖아요. 거기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우리도 그런 골프 회동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좀 성사돼서
중요한 한반도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 실력이 상당하다고 들었는데. 네. 예. 조금 우리 대통령님이 골프를 잘 치는지 제가 잘 몰라서 예. 실력을 많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져야 됩니다. 이기면 안 됩니다. 네, 이기면 안 됩니다. 네, 이기면 예. 안 되죠. 예. 네. 그 북한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번에 현안으로 만약에 자리를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비핵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실적으로 힘들어졌다고 말하는 어떤 그 일각의 분석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돌파구 이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나요? 그래도 저는 원론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해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어떤 미국에게도 계속 알리고 또 국제사회에 알리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G7에서도 그렇고요. 그래서 좀 미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어떤 다자간 채널 같은 것들, 그다음에 국제 무대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일관되게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뭐 G7 만남이 북한 핵 문제 논의까지 이제 이어질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끝으로 이거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어떻게 보면 이란전의 시발점에 네타냐후 총리가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마침표에는 완전 배제된 모양새거든요. 끝이 너무 안 좋습니다. 예. 안 좋게 끝났고요. 근데 가장 큰 실수가 서명 앞두고 3시간 앞두고 베이루트 남부 다히야 지역, 헤즈볼라 거점 지역을 공습을 하는 바람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당히 화가 많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거의 뭐 협상을 사보타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공격이었다 의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 물론 그 전부터도 그랬지만 이란과의 협상에서 어떤 정보도 이스라엘 측에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14개 포인트에 대해서 오늘 공개가 됐지만 며칠 전에 G7 국가들은 다 회람을 했어요. 이스라엘 측이 요청을 했는데 열람을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스라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서운해 하겠죠. 그러나 뭐 자업자득입니다. 협상을 도와줬어야 되는데 협상을 방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지금 차별을 받고 있긴 한데요. 그렇다 그래서 그러면 관계가 끝나느냐? 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마음이 언제 또 바뀔지 몰라요. 좀 시간 지나면 다시 이스라엘과 필요한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으로 완전히 끈떨어졌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요. 다만 레바논 전쟁은 계속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관리에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레바논 전쟁 계속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MOU 협약을 보면 레바논 등을 포함한 뭐 전면적인 전쟁 중단이라는 게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헤즈볼라가 계속해서 드론이나 탄도 뭐 미사일, 로켓을 쏜다면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만약에 헤즈볼라가 공격 안 한다면 이스라엘 쪽에서는 대응 안 할 수 있지만 공격을 해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 대응을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선거를 지금 10월달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그다음에 지지도가 계속 낮아지고 있고 막 이대로 간다면 실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단 말이죠. 그렇다면 레바논 전에서 이스라엘이 좀 공세를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시면 레바논에서 철수한다는 내용도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남부에서 계속 남아 있어요. 이 철수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네타냐후 총리를 외교적으로 압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이런 압박 속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뭐 혼자만의 길, 마이웨이, 트럼프 대통령의 등 돌리는 시나리오 이런 건 불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등 돌리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뜻대로 안 되고 또 네타냐후 총리뿐만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의 유력한 차기 총리 주자들도 이번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좀 소외된 것, 종전 애무에 소외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많은데요. 이스라엘이 뭐 군사적 강국이긴 합니다만 미국의 무기 체계라든가 부품을 이용하고 있고 미국이 지원 없이 계속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로서는 미국의 어떤 뭐 지시라든가 자제 요구에 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양국의 종전 서명은 했지만 뭔가 찜찜한 그런 마침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일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 연구위원, 성일강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